지금 손으로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혹시 차갑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 더 만져보세요. 배입니다. 배꼽 주변. 차갑죠? 그 차가움이 지금 여러분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가움이 소화를 멈추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가움이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원인입니다. 자율신경식조증 환자분들 중에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증상이 안 나아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두근거림, 불면, 소화불량, 만성피로 아무리 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의 숨은 원인이 몸의 특정 부위가 차가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율신경에 직접 지나가는 5곳이 차가운 겁니다. 안녕하세요, 온케어 닥터 이재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자율신경 환자분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이 5부위를 따뜻하게 관리하시면 증상이 훨씬 빠르게 좋아집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오늘 그 5부위가 어디인지, 왜 거기가 차가우면 자율신경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따뜻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번째 부위는 거의 아무도 모르시는 곳인데 여기를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림이 가라앉고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5부위를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왜 따뜻하게 하는 게 자율신경에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걸 아셔야 오늘부터 진짜 실천하시거든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입니다. 교감신경은 비상모드예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조이고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모드입니다. 심장을 안정시키고 소화시키고 몸을 회복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둘이 시소처럼 균형을 잡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교감신경 쪽으로 시소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미 비상모드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교감신경이 더 올라갑니다.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키는 반응이 전부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에요. 이미 과부하인 교감신경에 짐을 더 얻는 겁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열리고 근육이 풀리면서 부교감신경이 깨어납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부교감신경의 스위치를 켜는 행위예요. 그런데 아무데나 따뜻하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자율신경에 직접 지나가는 곳, 중요한 혈관이 몰려있는 곳, 이 부위를 정확하게 따뜻하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 부위가 5곳입니다. 첫 번째는 목입니다. 자율신경 환자분들한테 목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부위예요. 왜냐하면 목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데 이 좁은 통로 안에 자율신경의 핵심이 전부 들어있거든요. 뇌로 피를 보내는 경동맥 그리고 미주신경, 이 두 가지가 목을 통과합니다. 미주신경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뇌에서 시작해서 목을 지나 심장, 폐, 위, 장까지 쭉 내려가는 아주 긴 신경인데 부교감신경의 75%를 이 신경 하나가 담당합니다. 심장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시키고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부교감신경의 본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목이 차가워지면 목 근육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특히 흉쇄유돌근이라고 귀 뒤에서 쇄골까지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굵은 근육이 있는데 이게 수축하면 바로 아래 지나가는 미주신경이 눌려요. 미주신경이 눌리면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못합니다. 교감신경이 혼자 폭주하는 거예요. 두근거림, 소화불량, 어지러움, 브레인포그 이게 전부 미주신경에 눌려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동맥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 피까지 차가워지면 뇌가 체온이 떨어졌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전신에 비상명령을 내려요. 혈관을 더 조여라, 근육을 더 긴장시켜라.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 정보인데 몸은 진짜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목을 어떻게 따뜻하게 관리하느냐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생활할 때도 얇은 스카프나 목티를 착용하세요. 맨목으로 다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목 뒤에 직접 닿는 건 특히 피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뒷목에 따뜻한 찜질팩을 대주세요. 전자레인지용 곡물팩이나 핫팩이면 됩니다. 40도에서 45도 온도로 15분.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미주신경의 통로가 열려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아침 컨디션 차이가 큽니다. 셋째,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뒷목이랑 흉쇄유돌근을 감싸듯 팩을 대고 15분. 근육이 이완되면서 수면의 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목을 아무리 따뜻하게 해도 다음 부위가 차가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부위가 차가운 분들은 약을 먹어도 소화불량이 안 낫고 이유 없이 불안해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배입니다. 특히 배꼽 주변이랑 명치 부분이에요. 이 부위가 왜 중요한지 들으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우리 장 안에 신경세포가 5억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불러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세로토닌의 95%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기분을 결정하는 호르몬의 거의 전부가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가 차가워지면 이 공장이 멈춥니다. 몸속의 효소는 37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효소 활성이 크게 줄어요. 소화 효소가 활성이 안 되니 소화가 안 되고 세로토닌 만드는 효소가 활성이 안 되니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배가 차가울 때 우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진짜로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겁니다. 명치 부위에는 태양신경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한데 모여서 위, 장, 간을 조절하는 신경의 총사령부예요. 여기가 차가워지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위장 운동이 멈춰요. 밥 먹으면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지금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신가요? 관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한 물 마시는 겁니다. 찬물은 미주신경 반사를 일으켜서 심박수까지 변하게 만들어요. 찬물 대신 체온 이상의 따뜻한 물을 드시면 장에 직접 열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집에서 쉴 때 온수 주머니나 핫팩을 배 위에 올려두세요. 배꼽 아래 한 뼘 정도 되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약 40도 온도로 올려놓고 있으면 태양신경총이 이완되면서 소화도 되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세 번째로, 밖에서 활동할 때는 붙이는 핫팩을 속옷 위에 붙여주세요. 배꼽 아랫부분에 하나 붙이고 다니시면 하루 종일 부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또 하나, 내복이나 복대로 배가 외부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막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위는 많은 분들이 그냥 허리가 아프다고만 생각하시는 곳인데요. 자율신경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유로 중요합니다. 여기가 차가우면 만성 피로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바로 허리입니다. 근데 허리 근육통계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허리 양쪽, 정확히는 신장 위에 부신이라는 작은 장기가 있어요. 이 부신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을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부신이 콜티졸을 쏟아내면서 기상대응을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부신은 우리 몸의 배터리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은 이 배터리가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콜티솔을 너무 오래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차가워지면 설상가상이 됩니다.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을 해요. 신장 혈류가 줄면 몸은 혈압을 올려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교감신경이 또 올라가요. 거기에 부신까지 자극받아서 콜티솔을 또 쏟아냅니다. 바닥난 배터리를 억지로 쥐어짜는 겁니다. 만성 피로가 아무리 쉬어도 안 풀리시는 분들 허리 쪽을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신가요? 그 차가움이 배터리를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허리는 한 번씩 찜질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얇은 복대를 하루 종일 착용하는 거예요. 상의와 하의 사이 틈으로 들어오는 냉기를 차단하면서 신장과 부신 주변 온도를 일정하게 지켜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이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이 부위가 차가운 채로는 절대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바로 발과 발목입니다.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원리를 알면 오늘 밤부터 다르게 행동하실 겁니다. 사람이 잠이 들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심부체온, 그러니까 몸 안쪽의 온도가 약 1도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뇌가 수면 모드에 들어가요. 근데 심부체온을 떨어뜨리려면 몸 속의 열을 바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 열을 내보내는 곳이 바로 손과 발입니다. 발바닥에는 동정맥 문합이라는 특수한 혈관 구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라디에이터예요. 이걸 통해 몸속의 열을 밖으로 방출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이 약한 분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어서 발혈관이 꽉 수축되어 있어요. 라디에이터가 꺼져 있는 겁니다. 열을 못 내보내니까 심부체온이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니까 뇌가 수면 모드로 못 들어가요. 발이 차가우면 머리에 열이 차서 잠을 못 자는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발목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발목은 피부가 얇고 주요 혈관이 표면 가까이 지나가거든요. 발목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피가 발끝에 도달하기 전에 식어버립니다. 발목은 따뜻한 피를 발끝까지 보내주는 파이프 같은 역할이에요. 이 파이프가 차가워지면 아무리 해도 발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관리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자기 전에 족욕을 하는 겁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에서 20분 담가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러면 발의 혈관이 강제로 좀 확장되면서 라디에이터가 켜지고 심부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잠드는 시간이 확 빨라져요. 족욕할 여건이 안 되는 날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발을 감싸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때는 반드시 조이지 않는 좀 헐렁한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꽉 조이는 양말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 느슨한 게 좋습니다. 낮에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두툼한 양말이나 발목 워머를 착용하시고 발목과 발을 따뜻하게 하시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의 아무도 모르는 부위인데요. 이걸 아시고 나면 오늘 밤부터 바로 하실 겁니다.
바로 눈입니다. 눈이 자율신경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시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안구 심장반사라는 현상이 있어요. 눈 주변에 가벼운 압력이나 따뜻한 자극을 주면 심박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눈 주변에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그 신호가 아까 말씀드린 미주신경으로 전달됩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부교감신경이 켜지면서 심장이 안정되고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뇌한테 이제 쉬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뇌의 휴식 버튼이에요.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눈꺼풀 안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이 기름이 눈물 위에 코팅을 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기름은 온도가 낮으면 굳어버려요. 40도 이상이 되면 녹아서 흘러나옵니다.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시는 분들 마이봄샘 기름이 굳어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눈을 따뜻하게 해주면 기름이 녹으면서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고 눈에 불편감이 줄면 그로 인한 교감신경 자극도 줄어들면서 자율신경 전체가 안정됩니다.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안대를 눈 위에 10분만 올려놓으세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일회용 스팀 안대가 가장 편합니다. 곡물 안대를 전자레인지에 40초에서 1분 정도 돌려서 쓰셔도 좋습니다. 약 40도의 온도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눈 위에 기분 좋게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면 돼요. 자기 전에 이걸 하시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두근거림이 가라앉고 마이봄샘 기름도 녹으면서 다음날 눈이 편해집니다. 도구가 없을 때는 양 손바닥을 30초 정도 빠르게 비벼서 열을 낸 다음 손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눈 위에 살짝 덮어주세요. 손의 온기와 어둠이 동시에 시신경을 쉬게 하면서 뇌를 이완시켜줍니다. 하루에 딱 10분 이거 하나만 추가하셔도 자기 전 컨디션이 확 달라집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환자가 반드시 따뜻하게 지켜야 할 5부위. 첫 번째, 목, 미주신경의 통로입니다. 차가워지면 부교감신경이 눌려서 교감신경이 폭주해요. 둘, 배, 제2의 뇌이자 행복 호르몬 공장입니다. 셋, 허리,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부신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발과 발목, 수면의 스위치입니다. 다섯 번째, 눈, 뇌의 휴식 버튼입니다. 이 5가지 전부 다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하나씩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5가지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 그것만으로도 일주일 뒤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약만 드시고 이걸 안 하시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자율신경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옹케어 닥터 이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